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레파토리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천이 떨어져서 그만 하산하고 수원역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아직도 교육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면 박수와 함성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굉장히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저랑 좀 안면이 있으신 우리 우승엽 지부장님, 제가 인사를 하면 어떻게 저에게 박수와 함성을 주실 건지 시범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하고 한번 해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화내신 건 아니시죠? 자,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기대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다나한 교육국장 정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좋습니다. 저의 소속은 수원역 영문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국장으로 올라온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해도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저도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사진을 한 장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막 동공에 지진이 나시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이 자기라고 얘기하는 건가? 저 사진을 이 타이밍에 왜 보여주는 건가? 자, 기타 등등의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은지 실물이 나은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정해진 시간 2시간 30분 꽉꽉 채워서 정확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본 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살짝 봤더니 실물이 조금 더 호감형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드리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몇 분이라도 좀 단축해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쉬는 시간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실 만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답은 마음에 정하셨나요? 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은가요? 실물이 나은가요? 어금니 깨우신 거예요 지금? 실물이에요? 사진이에요? 실물. 쉬는 시간 몇 분 드리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1시간이요? 집에 가시겠다는 이야기네. 네. 그럼 전 뭐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봤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가족, 사회, 직장, 전 세계 통틀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조직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녹록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데 있어서 무엇을 날 더 힘들게 하던가 일이 더 힘드시던가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시던가요? 사람이 힘드세요? 일이 힘드세요?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가 선택해서 어렵게 들어온 이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인간 그 하나 때문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게 하더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육체적인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신 분들은요 일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즐겁고 웃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예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하고 지지 응원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활기찬 조직 공동체 안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기만 한 이 사람들에 대한 공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진단을 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세요. 언론이나 SNS 여러 군데에서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방법까지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다르다. 내 맘 같지 않다. 하물며 쟤네는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형제가 자매가 다를 수 있을까?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틀렸다고 이름 적어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들 크고 작고 미묘한 그런 감정 싸움들이요 너와 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는 인식하는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심심치 않게 하는 말들이 있죠. 쟤 또 왜 저래? 쟤 너무 말이 많아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쟤는 무슨 무건수행이야? 내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쟤는 일을 하나 시키면 학원 쳐서 일에 터져가지고 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젊은 분들은요 MBTI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세대에서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MBTI. 근데 제가 슬쩍 보니까 MBTI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앉아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MBTI와 오늘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디스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MBTI는요 내면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알아볼 때 그 MBTI라는 도구를 참고해서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디스크는요 내면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집중해서 보시면 무언가가 보이시거든요. 보이시는 대로 저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개구리 보셨고 말도 보셨고 제가 이걸 아침 시간에 보여드리면 자꾸 치킨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킨 같기도 한데 막 내 고개를 돌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까 안 보이던 무언가 혹시 보이실까요? 말 이제 보였어. 말 보였어. 멀어서 안 보이시는 건가요? 아우 좀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쉬는 시간에 오시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두꺼비, 개구리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자가 사진을 살짝 돌렸더니 말의 말주 조금 보이죠? 나 일단 쉬는 시간에 찾아오겠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두꺼비가 먼저 보이기도 하고 말이 먼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먼저 보여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 한 장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 하물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함께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잠도 깨고 그래서 머리에 생각도 환기를 시키고 몸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볼 텐데요. 자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실게요. 옆사람 앞사람 좋습니다. 하기 쉬우신 분하고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시고 자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왼손을 들어보실게요. 왼손. 자 왼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까이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자 제가 장표를 넘기면 두 가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과몰입을 하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욕으로 나오시는 분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게임이라는 것까지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이신 분들과 왼손을 드신 분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할 거고요. 봤더니 우리 손은 다 오른손이네. 그러면 만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물찾기도 아니고 제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화이트보드 옆에. 화이트보드 옆에 포장까지 해놓으셨네요. 네, 이걸 지금 드릴지 언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나는 술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땡기더라. 자, 비 오는 날의 파막. 우리 선배님, 파막이 뭔가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지? 파막.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 자, 우리 도전군님, 파막이 뭔가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막. 파막의 막걸리. 자, 마음의 선택을 하셨으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인지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방향에서 왼쪽은 왼손, 오른쪽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같은 손끼리 하이파이브. 같은 손끼리 하이파이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좋습니다. 만세는 없으셨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뭐 선택하셨어요? 왼손 파막? 파막이 뭔지 모르지만 파전의 막걸리는 괜찮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해요. 투덜투덜 이런 투덜이가 없어. 하지만 시킨 일은 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지. 자, 왼손 오른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손 하이파이브, 오른손 하이파이브. 자, 빨리 짝을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가까운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세였어요? 만세. 다 왼손인데요. 다 왼손이었어요. 투덜이 괜찮다. 혹시 여기 나는 투덜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나는 투덜이? 뭘 그렇게 투덜대시고 불평을 하지만 다 하신다. 좋습니다. 우리 문봉선님, 어느 손 드셨어요? 왼손이. 혹시 이유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무리가 안 되면 사실 네. 안 한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마무리만 지어지면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오른손 드신 분 계시나요? 네, 우리 오른손 이정환님. 네. 선택하신 이유. 마무리 떠나고 좀 불평이 있으면. 네. 그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뭔 말만 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섭섭해 삐지기도 합니다.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와 다르게 또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 더 나은지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왼손, 오른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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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만세예요. 또 여기는 어디를 드셨을까? 자, 우리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명찰이 없으시고. 네, 우리 박미연님. 네. 죄송합니다. 백미연님. 네. 대화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기억하면서 막 뒷 얘기하는 것보다 그 했던 얘기는 그 자리에서 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낫지. 그걸 가지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네.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왼손 드신 분 누가 계실까요? 우리 정재윤님 어느 손 드셨어요? 오른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왼쪽은 네. 왼쪽보다는 네. 왼쪽은 제가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오른쪽은 까먹으면 다시 말해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 아마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내 입이 아프더라도 까먹으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더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자, 이와 반대로 오른손 드신 분. 우리 최정아 집사님. 왼손 들었어. 그 이유라도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르게 난 입 아픈 거보다는 좀 내 말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더라도 내가 한 말을 좀 기억해 준 사람이 좋습니다. 사실 둘 다 별로 아니에요. 그쵸? 좀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극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불맛이죠. 누굴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또 다르게 시킨 일도 하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땡큐인데 쓸데없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지 둘 다 싫어요는 안 돼요. 하나라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왼손 하이파이브, 오른손 하이파이브. 왼손 오른손. 오. 또 맞아요? 여기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맞지? 좋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어느 손 드셨나요? 왼손 드셨어요.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른쪽은 같이 일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안 되고 혼자서 다 해내면 상관없는데 네. 같이 일하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왕 크더라도 시켜서 하는 사람이 그냥 입 아프고 말겠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은 나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찰을 좀 회용을 해주시면 제가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이기준님 어느 쪽 선택하셨나요? 왼손이었어요. 네. 선택은 같지만 이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내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산할 수 있다. 그쵸? 계획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그 앞이 좀 보일 수 있는데 반대편의 사람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두 분 들어봤는데요. 자, 나는 그래도 시킨 일도 하고 쓸데없는 일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것 같다라고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오른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인 거고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어디까지이냐.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요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일을 만드나. 그래서 나도 같이 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정리하게 만드나. 참 손이 많이 간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왼손 하이파이브, 오른손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왼손 오른손이 지금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자, 우리 차미선 동지, 차미선님 어느 손 어디 선택하셨나요? 왼손.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는 상사.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여한다는 거는 가르친다는 뜻으로니까 일단 배우고 제가 잘하면 그다음부터 참여를 좀 더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좀 참견이 필요할 때인가요? 그 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해 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반대 한번 볼게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혼자 살아남으라고 하는 상사들이 불만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오른손 되신 분? 우생 팀장님, 이유. 사소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옛날 안 했을 거거든요. 네. 갈길 끊어라. 네. 전화하거든요. 걔가 오지 말라고. 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걔가 혼자 일하는 게 혼자. 입사 몇 년 차시죠? 20년 차. 이제 혼자 알아서 할 때가 됐네. 그쵸? 좋습니다.
신입사원들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은요, 우리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다 알아서 눈치껏 어깨너머로 배워야지.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나한테 뭐라도 좀 해줘야지. 말 한마디라도 잘 보여야지.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 철도 현장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일을 가르쳐주고 잘하라고 해야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잘하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일은 굉장히 잘해요. 아, 근데 무서워. 성격이 난리 부르스예요. 자, 이런 사람이 나은지, 일은 조금 서툴러요.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성격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은지, 자, 마음속에 정해주셨다면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왼손 하이파이브, 오른손 하이파이브. 자, 만세 없으니까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예요. 자, 우리 유영우님. 유영우님. 네. 어디를 선택하셨는지. 네. 일을 잘했어. 네. 일은 내가 잘한다.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오른손. 자, 일은 조금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이 난 좋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박상은님, 뭐 선택하셨어요? 오른손이요? 네,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을 못하는 건 가르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만 까칠한 건 아무래도 성격적인 거라서 그게 안 맞으면 끝까지 안 맞죠. 맞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거 내가 시간을 두고 가르쳐주면 되고 옆에 가서 좀 도와주면 되고 챙겨주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성격을 내가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격은 지성격인 거고 우리가 업무해서 돈을 벌려고 나왔으면 업무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시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 사람이 중심인지 일이 중심인지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이더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면으로 되게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어느 그룹에 가서는요 참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디 가서는 쟤 왜 이렇게 말도 많고 일도 못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평판들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겪어보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자, 일보다 사람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의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역지사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세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일터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 폭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약간 전보는 느낌으로 나는 어떤 유형인지 상대는 어떤 유형인지 제가 이걸 해보면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선배들은 고등학생 사춘기 내 아이들과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았지?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난 도무지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자, 미리 진단지를 나눠드렸어요.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 받으셨나요? 2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 2장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PPT에 담아오지를 못했는데 자, 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총 28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학구적으로 파고들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건가? 저게 나쁜 건가? 이런 판단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즉흥적으로 이거다 싶으신 거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빈님은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1번 보면 열정적인 대담한 치밀한 만족해하는 이 4가지 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최고가 무엇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나한테는 다 없는 것 같지만 최고가 무엇인지를 표시했다라고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28번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은 없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단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에 표시를 2개씩 하시면 돼요. 최고의 하나, 최소의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도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고치의 Z가 몇 개인지를 세시는 거고요. 최고치의 네모가 몇 개인지를 세시고 세모 별을 세어가지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그 합이 28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옆에 채소치에 표시하는 거 있으시죠? 자, 채소치 중에 Z가 몇 개이고 네모가 세모가 별이 몇 개인지를 세서 적어주시고 그 합계가 28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치에서 채소치를 뺀 숫자를 옆쪽 맨 오른쪽에 숫자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모르시면 살짝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불편하시면 이거 그냥 떼서 하셔도 돼요. 넘겨서 보시려면 좀 힘드시니까. 아주 이제 숫자들을 다 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가 28개가 맞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28개가 다 맞았다라고 하면 그 n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28개가 맞는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래프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그래프 1번은요 최고치예요. 최고치. 그래서 D가 몇 개인지를 찾으셔가지고요 점을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는 I잖아요. I가 몇인지, 그리고 세모는 S, 그리고 별은 C에 갖다가 점을 찍고 그걸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그래프 2는요. 최소치를 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점을 찍으셔가지고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그래프 3은요. 우리가 최고치에서 최고치를 뺀 차이 점수가 있죠. 그걸 또 찍어서 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 합계가 맞았다라고 하면 그래프 1에는 최고치 숫자를 찾아서 점을 찍고 선을 이어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2는 최소치 점수로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어렵게 네. 그래서 숫자에다 찍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3개의 그래프까지 다 그리신 분, 못하신 분은 시간 더 드릴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프를 다 그리신 분들 보면 그래프 하나, 둘,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점을 찍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DISC 중에 제일 높이 점이 찍혀져 있는 그 저기를 쓰시면 됩니다. 알파벳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다 크게 보일 수 있게 3개를 다 적으시면 돼요. 3개를. 자, 내가 첫 번째 그래프는 D, 두 번째 그래프는 I, 세 번째 그래프는 D. 그러면 DI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한번 쭉. 알파벳 3개를 적으셔야겠죠? DISC 중에서 그래프 1에는 가장 높은 게 무엇인지, 2에서 높은 게 무엇인지, C에서 높은 게 무엇인지. 어제 거 저거 아니야? C. 이거 썼습니다. N은 안 하는 거는 DI에서 C가 있으니까 N은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높아야 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끔만.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으로 이어보시면 더 빠를 텐데 제일 지금 높은 거 D가 내가 S가 지금 지금 C가 16이 있는 적었잖아요. 거잖아요. C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그래프 1 한 번에 여기는 I, I네요. 한 번에 C, 한 번에 C 이렇게 I가 10이 돼 있어요. 그래프 1, 2, 3 저는 I 거기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게 C잖아요. C. 자, 3개가 나왔잖아요. 3개가 다 다르신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해요. 3개가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자, 그 중에서 2개. 만약에 그래프 3개 중에서 나는 D가 2개다 하면 내 유형은 D 유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쉬는 시간 후에 제가 이제 유형 설명을 하면 내가 이런 유형에 가까운 거구나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형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 못 찾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갔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산 따라 도심의 D가 제일 높죠.
중요보다 이런 거예요. 혹시 다 하신 분들은 저 시계로요. 지금이 10분이거든요. 25분까지 쉬시고 못 하신 분들은 좀 더 하시면 제가 다니면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중요보다 해왔어요.